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제일 어려운 게 첫 시작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오늘 뭘 할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박시백이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쓰면서 고민 되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까? 네. 잡은 게 뭐냐면 용비어천가예요, 결국은. 육룡이 나르샤. 맞아, 육룡이 나르샤. 그래서 목조라고 불리우는 이한사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고려 말 상황을 모르면 이성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사람이 대단히 활을 잘 쏴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렇게. 그쵸. 큰 맥락에선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도 같이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플롯은 그냥 박시백이 쓴 플롯을 그냥 따라가면서 저희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대조 이한사.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책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한사를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안 찾아봤습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전주 이씨 집안이잖아요. 네. 이성기가 무공이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네. 6대조까지 올라가도 충분히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더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 봤어요. 전주 이씨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전주이 씨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주이 뿌리가 전주이 씨였나요? 네, 있었어요. 아,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전 들어봤습니다. 뭔가 만들었어요. 어떤 기구를? 중방을 만들었죠. 네, 맞아요. 뭐 어떤 기구를 만들었어요. 네. 대단하다. 그리고 저도 잠깐 잊어버렸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무신 정권을 시작한 사람이 이의방이에요. 그 사람이 전주이 씨예요. 고려에서. 네. 무신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렇죠. 이성계 집안은 근데 뒤에 왕들도 몸도 좋고 칼도 잘 휘두르고 그 사도 같은 경우도 관우가 휘두르는 거. 네네. 청룡도인가? 그거를 휘둘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쫓아 올라가 봤어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대대로 무신 집안이고 몸이 좋았던 집안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물론 이방은 그 이후에 암살을 당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름은 없었고 최신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죠. 이한사가 나오는 시점이 고려 후기 1250년대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왜 자꾸만 전 그런 게 궁금해지는지. 네. 유럽으로 가봤어요. 네. 당시에 아메리카 쪽에는 저희 메사베르데에서 봤던 네. 그것도 시작 안 한 시점이에요. 그 전이에요. 그 인디안 유적 있었잖아요. 그게 14세기 뭐 이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앞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중세인가요, 그럼? 유럽에서는? 중세죠. 영국으로 가면 마그나 카르타가 있어요.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게 뭐냐면 왕이 전쟁을 수시로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전쟁을 한 이유는 이긴 다음에 조공 뜯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 전쟁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세금을 뜯어야 되는데 당시의 서민들은 중세 시대엔 농노 사회거든요. 그 이들은 돈을 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세금을 낼 수 있었냐면 영주들이에요. 근데 왕이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영주한테 군대 내놔라, 돈 내놔라 하니까 화가 난 거죠. 네. 특히나 영국은 왕권이 약했어요. 그때는 왕권 강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예쁘게 각색을 했죠.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 이게 마그나카르타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을 거의 처음 시작한 거죠. 대헌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삼권 분립도 애매하고 민주주의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 찍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도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미국은 그걸 굉장히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 정신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은 없다. 대표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의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의회가 없는 곳에 세금은 없다.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멀리 갔네요. 뭐 굉장히 멀리 갔고 좀 가까이 오겠습니다. 중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고려의 사이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국은 몽고가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던 거예요. 징기스칸. 칸들. 여기저기 막 말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고려를 침공을 했을까 안 했을까?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렇게 원나라가 우크라이나 이런 데 쉽게 먹었거든요. 근데 고려를 못 먹네. 맞아요.
나중에 명나라 주원장도 조선으로 바뀌긴 했어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쟤는 너무 잘 싸워. 1250년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몽고하고 지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한사가 기생과 놀아나다가 별감이 그 기생을 채갔대요. 네네. 그런데 이 별감은 현감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한사를 몰아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한사가 도망을 칩니다.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해요. 네. 관기를 건드려서 현감이 화가 나서 이한사를 뭐라 했다. 고얀 놈 이래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로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생 때문에 생긴 건 맞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주에 살았으니까 전주이 씨. 그래서 뿌리도 네. 전주시가 맞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멀리 가야죠. 처음엔 강원도로 가죠. 삼척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선 거쳐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게 재밌잖아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혈혈 단신 혼자 갔을 것 같은데 150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150 가구. 오. 그러니까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완전 그냥 마을 하나가 통째로 이동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이한사가 팔로워들이 많은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고려에서도 상당히 힘이 있는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6대조인가 몇 대조에서 무신정권을 일으키고 암살을 당했지만 그래도 힘이 있었던 집안. 근데 고려시대를 조선시대랑 좀 구분해야 되는 건 중앙집권이 그만큼 강하진 않았다. 그렇죠. 원나라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이런 기생노름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전선은 북쪽이고 아래쪽 전라도 쪽은 왜구랑 많이 싸웠다고 들어서 상대적으로 평화롭지 않았을까. 이게 항상 싸울 때마다 위치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전쟁이 있다고 해서 전 나라가 다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렇죠. 이런 일도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삼척까지 도망갔대요. 네.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도망가신 것 같고. 그런데 재수가 없죠. 그쵸. 그 사또가 도망쳤던 강원도로 발령이 납니다. 왜 그래? 일부러 그랬나? 일부러.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 번 도망을 가죠. 그 150호를 다 거느리고. 네. 다음번에 이사 간 곳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던 게 동북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고려 거란 전쟁이 있었던 주요 전쟁지 지금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북한입니다. 함경도? 함경남도 네. 즈음이라고 멀리 보시면 갔네요, 되세요. 진짜. 굉장히 멀리 갔죠. 최전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원나라하고 싸우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때 원나라한테 아직 항복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최전선으로 책에도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거의 오랑캐밖에 없는데 가도 되나 하면서 또 따라가요. 불안하지만 우리가 당신은 안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 로마인 이야기 읽으면서도 재밌었던 게 크레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우두머리 집안이 있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집안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상하 관계로 보면 안 되고 서로 협조 관계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 표를 모아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병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존재했던 시대니까 공생관계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북면으로 갔는데 거기는 말씀하셨듯이 최전선이고 원나라가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죠. 싸우거나 엎드리거나.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뭘 선택해야 맞나요? 이 상황에서. 싸워볼만 한가요? 이게 되게 애매했을 것 같아요. 이한사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나도 고려인이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도의적으로 볼 때는 싸우는 게 맞지만 어쨌든 150호를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로서 그렇죠. 조금 엎드려야 되나? 전략적으로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같이 중앙집권의 하나의 민족 개념이 강하던 시절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게 표현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배신을 한 거죠. 그렇죠. 육룡이 나르샤의 이런 내용들, 실록의 이런 내용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나라에 그러는 것도 그냥 뭐 상황상 그럴 수 있어라고. 그때는 유교적인 어떤 질서나 이런 거에 대한 게 특별히 뭐 정립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한사의 이런 모습을 그냥 담아놨더라고요. 원나라의 신하가 되는 거죠. 네. 아, 거기서도 힘을 좀 알아봐 줬나요? 일단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칸 하나하나를 다 설득하는 것보다는 대장이 있으면 이 사람만 그렇죠. 네. 그럼 다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장기가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 왕만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쵸. 이한사는 원나라의 신하가 됩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원나라에 결국은 항복을 하거든요. 네. 끝까지 버틴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조금 또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원나라에 붙어서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그렇죠. 원나라 지배니까 뭐 그냥 뭐 그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일제강점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 이한사 집안은 어떠했을까? 적극적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한사가 갔던 곳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곳이에요. 쌍성총관부. 왜 나는 안 배웠지? 우리나라 어떻게 명문대에 가셨습니까? 배웠다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지도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가 호랑이 앞발 뻗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면은 네. 요 앞발 정도에 있는 위치 거기가 항상 분쟁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를 갖다 바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나라에. 아. 그래서 쌍성총관부가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동령부라고 이거는 평양 위쪽인 것 같던데 여기도 고려인 한 명이 원나라에 갖다 바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령부라는 게 생긴 거고 탐라부가 생긴 거는 삼별초를 우리는 굉장히 끝까지 몽고에 항쟁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무신정권 좀 이제 심한 표현을 쓸게요. 찌끄레기들이 남아서 끝까지 버텼던. 왜냐하면 무신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항복하면 자기네들은 다 끝이거든요. 근데 뭐 그들이 끝까지 싸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긴 게 또 탐라총관부더라고요. 이자춘이라고 이성계의 아버지 나오는 시점에 공민왕이 나와요. 신돈 때 왕이죠. 네, 공민왕은 압니다. 다행히. 네. 노국공주. 알지 않습니까? 네. 노국공주의 남편.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네. 주가 어디냐에 따라. 그렇죠. 노국공주는 원나라의 진짜 공주. 그쵸. 진짜 공주. 고려는 원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부마국인 거예요. 사위국인 사위국이에요. 거죠. 부마국이라는 의미는 원나라에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 들어가는 국무위원 같은 오. 위치였대요. 그래서 한족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사람들이죠. 한족들이 고려를 되게 미워했대요. 자기네들을 밟고 있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어서 자기네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고려의 위치가 굉장했던 거예요. 원나라가 워낙 세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한테 일본 정도? 그쵸. 말하면 다 듣는. 근데 고려는 공민왕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한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원나라에서 왕을 계속 바꿔치우는 거예요. 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공민왕도 사실 똑같은 형태로 된 거예요. 원나라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얘를 보내면 괜찮겠다. 우리말 잘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아니었죠. 가자마자 모든 원나라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이나 세력들이 큰 가문들을 네. 다 숙청을 합니다. 아, 포커페이스 하고 있었구나. 그랬나 봐요.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민왕이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디스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도 한 반도를 원의 세력으로부터 좀 이렇게 맞아요. 분리해낸 네.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성계를 필두로 한 조선 개국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려는 망할만 했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당성을 또 주장해야 그게 되니까. 네. 저는 공민왕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했던 건 정말 총명하고 네네. 좋은 왕의 공민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부터의 공민왕은 좀 네. 달라졌어요? 전 그거 스토리를 1도 모르니까 그럼 노국공주가 훌륭했던 건가요? 그런 설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네.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게 고려사를 누가 썼냐 하면 정도전이 썼단 말이에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공민왕이 들어오면서 개혁 정치를 시작했고 여기서 또 하나는 공민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나라가 약해질 때 뭐라고들 배웠나요? 왕이 뭐 음주가무에 그쵸. 색을 밝히고 뭐 정치에 관심 없고 신하들이 지멋대로 하고 뭐 이런 얘기 주로 듣지 않으셨나요? 네. 항상 그런 것만 듣다 보면 지겹지 않나요?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이번에? 다른 게 좀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던 그 시점에 소빙하기가 왔어요. 기온이 2도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건 전 그러면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다 일들이 많았겠네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흑사병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갑자기 밀지배지가 되잖아요. 그 시베리아 벌판이. 근데 반대로 추워지면 북쪽은 얼어붙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럼 내려와야 되는구나.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북방민족이 내려오는 것도 항상 그 시기에. 온도가 기온이 내려갔을 때. 네,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그쵸, 네. 항상 있었죠. 흑사병이라는 게 쥐벼룩의 바이러스잖아. 사람들이 건강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그랬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서 원나라 사람들의 30%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원나라가 그 당시에 유럽까지 펼쳐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흑사병을 수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동시다발일 것 같아요. 동시다발이겠죠. 네. 네. 그리고 원나라가 큰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비행기 덕에 열심히 또 네. 퍼진 것도 없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폭동이 일어난다.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는데 경제적인 요소들, 근데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거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네. 그런 원나라의 쇠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럼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그렇죠.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당시 왜구들도 난리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물론 고려 말 쪽에 가면 군사적인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질 않으니까 훨씬 약탈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쵸. 기록도 정치적인 거는 좀 남아있어도 이런 건 그 당시 몰랐을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사료들을 뒤지시는 분들은 그때 뭐 백두산이 터졌다라든가 뭐 추워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간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읽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져보시면 또 그런 것만 또 수집하시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도 힘들어진 걸 보고 공민왕이 다시 예전의 고려로 돌아가야 된다. 고려사를 쓸 때 정도전이 되게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대요. 황제라고 돼 있는 걸 전부 왕으로 바꾸느라고 힘들었대요. 고려는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하는 국가였대요. 건국할 때. 그래서 왕이 아니에요. 황제지. 조선은 건국하면서부터 명나라의 제후국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놔야만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렬왕 충수왕은 왕이 맞아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은 제후국의 대장인 거예요. 황제 밑에 있는 거죠. 네네. 원나라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게 노국공주 죽고 나서인가요? 죽기 전입니다. 그래요? 총명했을 공민왕. 그때. 훌륭한 훌륭했었을 공민왕. 그 아니모습은 뭐였지? 네. 뒤에 네. 알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그래서 우리는 이자춘한테 잠깐 갔다 와야 됩니다. 이자춘은 이성계의 아빠. 근데 이 사람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원이 약해진다. 그때 공민왕한테 슬쩍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쳐들어오실 생각 아니세요? 제가 성문을 열겠습니다. 이걸 내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데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공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성계 집안이 다시 중앙 진출을 합니다. 약삭 빠르네. 처세가 뛰어난다. 네. 약삭 빠르다. 같은 말. 네.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네. 여기까지가 이성계가 등장하는 부분까지예요. 몇 페이지 안 갔어요, 우리? 네, 진짜 몇 페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내용은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여기 그게 지금 얘기한 게 다 써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제가 유럽 갔다 온 거 중간 빼고. 돌아갔다 온 거 빼고는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야, 많아. 훌륭하네. 훌륭하다니까요. 보시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 워낙에 위키나 아니면 이런 정리해 두신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시간 끝. 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